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ITP BP반, BP 심화반 권범 P라고 합니다. 저는 최근 영상에서 기술사 시험 문제를 1교시형, 2교시형 골라서 풀고 있거든요. 이번 영상에서도 문제를 하나 골라서 실제로 기술사적인 시야에서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1교시 문제를 풀려고 하고요. 특히 사업관리, PM, 프로젝트 관리라고도 불리는 주제 중에 한 토픽을 골라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최근 기출 문제를 보니까요. 130회 정보관리 문제를 쭉 보니까 1교시형 13번 문제에서 바로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바로 무슨 문제냐? ISO 21500 구성 모델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PM 보호에 대해서 학습을 하셨거나 ITP 기술사회에서 제공되는 서브노트를 학습하신 분들이라면 이 주제를 포함해서 PM 보호이라고 하는 주제는 익숙하실 겁니다. 또한 ITP 기술사회에서는 특히 기술사회의 회장이신 이제 강정배 멘토님께서 이런 PM복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특히 여기 합류하셔서 공부를 하셨다면 아마 이러한 ISO 21500 그리고 사업 관리를 포함한 전반적인 애자일 혹은 예측적 하이브리드 개발 모델에 대해서 익숙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가서 130회 정보관리 1교시 13번 문제 ISO 21500 구성 모델에 대해서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 문제를 잘 알고 있고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하는지 한번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봐주세요. 자, 13, 문 13 문제를 그대로 작성해 줍니다. 21500 구성 모델.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표나 그림 그릴 때 템플릿자 활용 잘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저는 리드문과 정의를 어떻게 적을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1500 이건 국제 표준이죠. 그리고 디주루입니다. 디주루의 반대는 디팩토. 디팩토는 바로 PM 복이 있죠. 자, 저는 디주루라고 하는 걸 리드문에 활용해 보겠습니다. 디주르. 그 다음에 ISO 21500 구성 모델 개요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어떻게 할 거냐 하면 네 줄을 차지하는 칸을 그릴 겁니다. 네, 왜 이렇게 자꾸 시작하는지에 대해서 천천히 설명드려 볼게요. 물론 이 표는 템플릿자로 반드시 그려주셔야 합니다. 여기는 그림 그리고 여기는 정의 네 줄을 적을 거예요. 자, 그림을 뭘 적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네모칸을 템플릿자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거 주제 아시는 분들은 여기에 뭐 들어갈지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21500 모델이라고 적고 이 ISO 21500은 프로세스 그룹이랑 주제 그룹이라고 하는 두 가지 그룹핑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요걸 작성해 주고요. 저는 이 세부 요소로 뭘 포함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5개, 그리고 여기서 10개라고 화살표 옆에 선이 의미하는 바를 수치적인 요소와 함께 표현을 해줄 겁니다. 그럼 이제 정의를 들어가 볼게요. 정의는 상세하게 작성할 내용들의 키워드들을 뽑아서 조금씩 올려주는 것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범위, 일정, 원가, 위험, 식별, 대응, 처리하는, 사업, 지침, 국제, 표준이라고 하겠습니다. ISO가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니까요. ISO가 국제표준이라고 하는 의미 있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전 종결 어미로 국제표준을 사용하였고 구체적으로 이 내부에 포함될 내용의 키워드를 조금씩 끌어올려서 작성해 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단락에서 뭘 적을까요? 이 단락에서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을 적겠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적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 단락은 ISO 21500 구성 모델 상세 설명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총 15칸을 잡아서 표현을 할 겁니다. 자, 제가 왜 15칸을 잡을까요? 네, 15칸을 왜 잡을까요? 왜냐하면 프로세스 그룹 5개랑 주제 그룹 10개, 총 15개를 작성하기 위한 칸을 만들기 위해서 15칸을 잡는 겁니다. 자, 그럼 5칸 먼저 잡아주고요.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죠? 네, 템플릿 자를 이용해서 쭉 반드시 그려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5칸 아래쪽에 보니까
8칸 그리고 아래쪽에 2칸 잡아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간글과 함께 3단락 작성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템플릿을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1단락에서 간단히 작성한 내용들을 2단락에서 작성하겠다라는 운을 떼면서 2단락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적는 거죠. 저는 이런 스타일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꼭 이게 답은 아닙니다. 저는 답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선 그룹이라고 작성을 해야겠네요. 그룹이라고 하고 여기서 그룹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그룹이라고 작성을 하겠습니다. 상세 설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생각해보니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구분이라고 하고 그냥 여기서 다루는 어떤 분류라고 해서 적겠습니다. 구분에서 이제 프로세스 그룹을 작성해 주고요. 주제 그룹이라고 작성을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통 이거는 저의 어떤 인출 훈련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칸이 이렇게 이어져서 아래쪽으로 표가 그려지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계속이라고 하는 걸 적어줬습니다. 네, 그 채점자분께서 여기서 이게 끝이 아니라 이 아래쪽까지 연결된다라는 의미로 이 계속이라는 표현을 작성함으로써 위의 내용이 그대로 아래쪽에서 연결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계속이라고 하는 것들을 작성을 했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을 아는 분들이면 당연히 다 작성을 하게 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착수 기획 실행 통제 종료. 만약 이 칸의 크기에 비해서 작성하는 내용이 적다면 앞에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붙여주시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사업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이거는 칸이 약간 비어 보인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타이머와 함께 시간을 보면서 시간이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보고 쭉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2단락까지는 보통 한 7에서 8분 정도 2단락 작성 완료까지 타이머를 봐가면서 7, 8분 내에 작성을 했던 것 같네요. 네, 이거는 제 경험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또 여기 또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PM 보고서로 나오는 10가지 지식 영역이 주제 그룹에 유사하게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통합 관리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뭐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 그 다음에 일정, 원가, 뭐 예산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품질, 자원, 의사소통, 위험관리, 조달관리, 예산관리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 관리, 위조2, 네, 이해관계자. 네, 이렇게 이해관계자라고까지만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쪽에 있는 내용들은 ISO 21500 모델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다 채워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적을 내용이 중요할 거잖아요, 또. 그래서 이쪽 작성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PM복이나 ISO 21500에 대해서 학습하셨다면 여기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 다 채우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착수는 관리자 선임, 헌장 산출과 같은 요소들이 있을 거고요. 키워드와 산출물들을 여기에 끌어다가 쓰시면 된다라는 의미로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실행하고 통제하고 종료할 때 예를 들어서 여기서 lesson learn 지식 습득과 같은 요소를 작성해 줄 수 있을 거고요. 통제 과정에서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변경 요청 관리, 변경 요청, 식별 관리와 같은 게 포함될 수 있고, 실행 과정에서는 사업의 실행을 하는 거니까 실제 실행 과정에서 뭐 모니터링도 할 수 있고, 개발, 그리고 뭐 WBS 작성과 같은 요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기획 과정에서는 뭐 요구 수집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프로토타이핑과 같은 요소들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네, 이러한 단어들은 이제 요구 공학이라든가 소프트웨어 공학, 그리고 애자일 기법과 관련해서 다양하게 학습을 하신 내용들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제가 여기서 이런 내용을 작성한 거는 물론 착수와 기획, 실행, 통제, 종료 과정에서 PM복이나 ISO 21500에 정해진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가장 베스트겠죠. 그런데 꼭 그게 아니더라도 만약에 기획 과정에서 요구 수집이 안 들어갔다고 수집이 들어갔는데 이게 만약 실제 내용이 아니더라도 문제가 될까요? 꼭 그런 건 아니다라는 의미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 말 뜻이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시 말씀드리는 걸 요약드리면 여기에 정해진 내용들을 작성을 해주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근데 꼭 그게 아니더라도 각각의 이 자원 관리나 의사소통, 위험 관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관련된 유사 도메인 그리고 토픽의 키워드들을 활용해 주시면 충분히 이 내용을 채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통합관리, 범위관리 핵심적인 요소는 WBS 그리고 요구 공학과 관련된 요소들이 나오면 되겠죠. 일정관리와 관련해서는 CPM과 CCM, 크자페병, 우리가 그 강멘토님 특강 수강하셨으면 아시는 크자페병과 관련된 그런 어떤 일정의 최적화 단축 기법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이 원가 관리와 관련해서는 EVM, EVA 키워드 잘 아실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PV, EV와 같은 요소 이용해가지고 ETC와 같은 어떤 지표들을 계산하는 부분, 품질 관리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현상, 원인, 그리고 뭐 특이도, 산점도와 같은 요소 이용해서 품질을 통제 그리고 보증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뭐 매니지먼트 리뷰, 워크스루 리뷰 아마 공부하시는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자원과 관련해서는 이제 어떤 터크만의 개발 모형, 뭐 인력 관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올 수도 있을 거고요. 의사소통 관리 위해서는 TCP, UDP와 같은 어떤 소통 모델 적용과 같은 내용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위험 관리와 관련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모의 실험과 같은 요소들, 그리고 정량, 정성적 분석 모델, 그리고 예를 들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관련된 키워드들 함께 언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달 관리는 이제 고정가 계약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RFP 그리고 RFI와 같은 여러 가지 용어들, 이제 이런 용어들이 포함돼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 관리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 뭐 내용, 과정 이런 용어들을 이용을 해서 어떤 이해관계자 관리를 위한 다양한 이론들을 언급해 주면서 이걸 적용 및 활용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작성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단락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작성하면서 설명을 이렇게 상세히 드리는 거는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프로세스 그룹과 주제 그룹, 즉 ISO 21500에 들어가 있는 그 명세된 내용들을 그대로 작성해 주시면 그게 베스트입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최선이지만 차선책으로 이 착수나 기획 실행과 관련된 PM복에서 언급된 내용들 혹은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용어들을 활용을 해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채용해 주시면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강글은 이제 뭘 쓸까요? 이제 3단락과 이어지는 브릿지 용도로 저는 강글을 작성할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ISO 이제 프로젝트 관리 위한 관리 디펙토로 사용되는 PMBOK 존재라고 하면서 이제 비교 단락을 저는 사용해 주겠습니다. 사실 ISO 21500이 언급이 되었다면 이것의 반대편에 있는 PM복을 저는 언급해 줘야 한다고 저 스스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ISO 21500 및 PMBOK 비교라고 하면서 비교 템플릿을 이용해서 템플릿 자를 이용해서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4개 정도 비교를 하고 끝내보겠습니다. 작성할 게 많다면 뭐 5개까지 할 수도 있겠지만요. 근데 저는 한 4개 정도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구분 줬고 ISO 21500 여기 들어가고 PMBOK 여기 들어가겠네요. 자, 이렇게 하고 뭘 해볼까요? 실제 어떠한 표준 여부에 대한 구분 요소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디주르라고 하는 의미로 작성하겠습니다. ISO 21500이 이거라는 겁니다. PM복은 뭘까요? 바로 디팩토라고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부 구성 요소라고 하는 항목으로 작성해 줄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5개 주제 영역이 있고 10개 지식 영역으로 작성 분류된다는 반면에 여기는 5개의 프로세스 그룹이 있고 10개 주제 그룹이라고 구성이 다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같이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하나는 더 뭘 적어 볼 수 있을까요? 뭔가 차이가 날 수 있는 거를 작성해 보면 좋을 텐데요. 특징이라고 한번 구성을 해보죠.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PMBOK는 산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실무 지침 활용이라고 하는 점을
작성을 저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특징 면에서 ISO 21500은 어떠한 표준 참고 모델로서 동작을 한다라는 의미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이것과 동일한 포지션에 있는, 즉 ISO 21500이랑 PMBOK가 동일한 포지션에 있는 것들이 네트워크에도 한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디팩토로 산업에서 실무에 활용되는 게 TCP IP 프로토콜 스택이 있는 반면에 OSI 7계층이 실제 법적, 제도적 표준으로 활용된다는 거, 네트워크를 학습하신 분들이라면 아주 기본적인 사항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즉 TCP IP처럼 PM복도 실무의 지침으로 산업계에서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특징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OSI 7계층도 네트워크 상호 표준 운영성 모델로서 활용되는 것처럼 21500은 표준 참고 모델로서 프로젝트 관리의 어떤 뒷줄이 모델로 활용된다라는 점을 작성을 이렇게 4줄로 작성을 하고 저는 강글과 함께 종료를 하겠습니다. 강글로 단순히 이런 두 가지 활용을 해서 PM 소프트 하드 스킬 사업 적용이라는 강글과 함께 이제 끝을 내겠습니다. 네, 저는 ISO 21500에 대해서 ISO 21500 PMBOK를 함께 부각을 하면서 3단락을 이렇게 끝을 냈습니다. 네, 지금 영상이 이제 16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제 랩업을 하겠습니다. 네. 자, 문제 13, 이건 130회 정보관리 기술사 1교시 13번 문제였고요. 13번 문제를 저의 이제 시야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네, 문제 1단락에서는 먼저 구체적으로 적을 사항에 대해서 프로세스 그룹, 주제 그룹에 대한 작성 내용을 총 15가지를 작성할 거라는 것을 미리 저는 생각을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1단락에서는 그림을 통해서 2단락에 구체적으로 전개할 내용들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과정을 4줄을 잡고 표현하는 과정을 거쳤고, 2단락에서는 구체적인 프로세스 그룹에 대해서 작성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제가 좀 더 이렇게 강조하는 표시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빨간색 펜을 좀 써보도록 할게요. 물론 실제 실무에서는 검은색 펜만 써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빨간색 펜을 뭔가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빨간색 펜으로 지금 작성을 해볼게요. 지금 2단락의 구성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2단락은 제가 프로세스 그룹과 주제 그룹을 총 15가지를 적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기술사 수험 생활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답안 작성을 많이 보시면 이렇게 2단락을 통째로 갖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 나로 갖고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궁금해 하신다면 2단락은 나로 항상 구분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가와 나로 구분해서 2단락을 항상 전개해 왔던 답안지를 보셨던 분들이나 그렇게 작성해 오신 분들이라면요. 근데 저는 제 권범 PE의 개인적인 시야로는 크게 어느 방향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2단락을 가와 나로 구분해서 각각의 표로 구성해서 강글을 하나씩 집어넣어서 전개를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2단락을 하나로 묶어서 전개해도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이런 토픽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가와 나로 구분을 반드시 해야 할 경우도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이 토픽에 한해서 이 논리를 전개한 방식에 한해서 일단 이 2단락을 통짜로 갖고 갈지 이처럼 통짜로 갖고 갈지 아니면 가와 나로 구분해서 갖고 갈지 큰 관계는 없을 것 같다라는 의미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통짜로 구성한 게 아니라 아래쪽에 추가로 적어 볼게요. 2단락에서 동일한 내용을 가단락에서는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 그룹에 대해서만 작성을 하고 이렇게 표로 작성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강글 하나 넣은 다음에 나단락에 주제 그룹에 대해서 표를 넣어서 작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만약 이런 전개 방식으로 갔다면 답안 구성을 위처럼 구분, 분류, 상세 설명을 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했을 거예요. 네, 여기서는 프로세스 그룹을 구분하기 위한 그룹핑 요소를 쓰고 상세 내용 적고 키워드를 끌어올리는 식이었다면,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프로세스 그룹에 대해서 이 그룹의 상세 내용을 적고 설명을 적은 다음에 여기서 산출물이라고 하는 필드를 집어넣어서 3단표를 구성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이라면 어떤 헌장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 어떠한 실행 과정에서는 예를 들어서 요구사항 명세서와 같은 요소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우리가 아마 이 주제에 대해서 아신다면 SRS 그리고 IEEE 830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주제 영역에 대해서는 또 예를 들어서 위험 관리와 관련돼서는 위험 관리 대장, 이제 이 대장 그 레지스터의 그 대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위험 관리 대장과 같은 요소를 똑같이 이렇게 산출물 가에 적었던 것처럼 나에 작성을 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변칙적으로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제 개인적인 시야로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의 각각 특징 중에 하나가 네, 요 2단락의 가와 나를 구분하는 방식은 한 가지 특징이 더 있는데 이제 뭐냐 하면 위험 관리에 좀 더 어떤 채점 작성자 입장에서 쉽게 대응할 수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이렇게 통짜로 적는 경우에는 이미 여기에 적을 내용을 다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적어야 실제로 이 15줄의 내용들을 빠르게 채울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통짜로 잡아놓고 프로세스 그룹 적다가 주제 그룹에 대해서 뭘 적어야 할지 모른다 이러면 상당히 좀 애매해질 겁니다. 그 상황 자체가 여기까지 내용 적고 이 내용 뭐 적어야 할지 갑자기 생각 안 나면 이 템플릿 자체를 선택한 거를 후회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가단락과 나단락을 구분해서 전개를 했다면 가단락 적다가 이거 뭐 적어야 할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급히 굳이 이 템플릿을 포기하지 않고 채울 내용을 다르게 생각하는 시간의 여유를 벌면서 굳이 이 내용을 지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점에서 대응이 약간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면서 저는 지금 이 문제의 풀이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권범 P였습니다.